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1년 8월 16일 저녁 6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이 여러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안으로는 윤석열 캠프 측과의 계속되는 갈등으로 당 지지율 하락까지 가져왔죠. 그리고 오늘 안철수 대표가 합당 결렬을 선언함으로써 국민의당과의 합당도 물 건너갔습니다. 자, 이 시점에 좀 이준석 대표가 새겨들었으면 하는 칼럼이 하나 있어서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조선일보에 실린 류근일 칼럼인데, 자, 류근일 전 논설위원의 칼럼은 항상 명쾌하죠. 자, 제목이 이렇습니다. 결전 앞두고 콩가루 집안 만든 이준석 대표라는 이런 제목입니다. 그냥 이준석 대표를 공격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고 현재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여러 당부가 담겨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판이 이상 야릇하게 돌아가고 있다. 2022 대선은 무엇과 무엇이 싸우는 판인가? 대한민국 73년의 정당성을 긍정하는 계열과 편의적으로 A, B로 나눴습니다. 자, 정당성을 긍정하는 계열 A와 그것을 부정하는 계열 B 사이의 내전이다. 주사파 민족 민중혁명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A를 아군, B를 적군으로 쳐야 옳을 것이다. 이 상식을 저버리고 만약 A에 속했다면서도 같은 A 소속을 적대하는 사례가 있다면 더군다나 대선 7개월을 앞둔 이 시점에는 그것이야말로 황당한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그런 역설적 당착을 드러냈다. 그는 야당이라면서도 김정은, 김여정, 문재인, 주사파, 대깨문을 공격하기보단 윤석열, 안철수를 더 치고 깠다. 왜 그랬나? 이 질문에 국민의힘 C 의원은 전화로 이렇게 말했다. 이준석을 유승민 아바타라고들 하는데 그렇진 않다. 그는 자신의 야망을 위해 저런다. 그가 말을 부적절하게 하는 점은 있다. 그러나 그가 대표가 된 후 젊은 층 모바일 입당이 급증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지난 3월 제작된 영상에서 이준석은 윤석열 대통령 되면 난 지구를 뜰 것이다. 유승민 대통령을 만들어야 한다 라고 했다. 이준석 현상과 유승민 대통령 만들기 사이에 선택적 친화력이 있음을 유추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자,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말한 장면이 지금 나왔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하게 해명하고 넘어가야 한다라고 보입니다. 어쨌든 이 영상 내용대로 하면 난 윤석열 대통령 되는 꼴은 못 본다. 유승민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자신의 감정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니까 물론 당대표 되기 전의 일이라 할지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닙니다. 제가 공정하게 대선 관리하겠습니다. 뭔가 납득될 만한 해명은 좀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이 때문인지 정권 교체를 위해 다양한 A 계열이 막판 단일 후보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한다고 믿는 쪽 여론이 이준석에게 썩 좋지 않게 돌아간 게 사실이다. 그는 자신의 야망을 앞세울 때가 아니다. 자기 당 후보들을 위한 봉사에 전념할 때다. 그래서 그는 윤석열, 안철수를 물어뜯기보단 대한민국의 주적을 향해 나를 세워야 했다. 문재인 캠프 노동특보를 지낸 충북동지회 간첩단 같은 게 대한민국의 주적이다. 간첩들은 스텔스기 도입 반대, 미군 철수, 보수 타도 등 모든 현안을 추동했다. 김여정이 꽥하니까 여권 의원 72명이 한미훈련 연기요라고 복창했다. 안보의 주적들인 셈이다. 드루킹 김경수의 선거 여론 조작, 울산시장 선거 개입 피소 등은 민주주의의 주적이다. 선거철 남북 4기 평화쇼는 공명선거의 주적, 삼복더위에 원전을 깨는 건 생명의 주적이다.
이준석이 야당 대표라면 그가 목숨 걸고 싸워야 할 상대는 바로 그런 것이다. 그러나 그가 우군 아닌 적군을 향해 칼을 빼들었다는 소리는 들은 적 없다. 김영삼, 김대중이 언제 야당을 깨고 야당 지도자가 됐나? 그들은 이중대 야당 민한당을 깨고 선명 야당 신한당을 만들었을 뿐이다. 이준석 현상이 초래한 난맥상을 김어준은 내가 바라던 콩가루 집안이라며 반겼다. 이준석 현상은 정권 연장을 바라는 기준에서는 잘했다 평을 들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정권 교체를 바라는 기준에서는 이준석 현상은 잘못했다 평을 들어야 맞을 것이다. 이 잘못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순리적 방법과 비상한 방법이 있다. 순리적 방법은 이준석 스스로 사태의 심각성을 깨쳐 내부 공격이 아닌 야권의 대동단결과 민중주의 파시즘 종식 투쟁에 나서는 것이다. 이럴 때 예비 후보들은 기꺼이 협력해야 한다. 그러나 이 순리가 정 안 먹힐 때는 비상한 방법을 쓰는 수밖에 없다. 이준석 눈금에 맞추지 않고 더 보편 타당, 공명정대, 공평무사한 눈금에 맞추는 것이다. 그리고 이준석이 뭐라 하든 일일이 대적하지 말고 오직 정권 교체 여망만 바라보고 달리는 것이다. 세상이 편하려면 순리적 방법이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이 그 가능성을 허물 수도 있다. 이준석에게 힘을 실어주어 그가 윤석열과 맞짱 뜨도록 부추기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청와대가 이준석을 여야정 3자 협의에 초대하는 건 바로 그 효과를 노린 것 아닐까. 자꾸만 이준석 리더십이 뭔가 분열의 양상을 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뭔가 여권 측에서 어떤 개입해서 이관계를 쓸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자, 이준석이 정권의 반관계에 맞출 경우 그는 제 식구를 주적 취급하고 외부와는 샴페인을 터뜨리는 격이다. 제 집안은 콩가루 만들고 늑대와는 춤을 추는 격이다. 순서가 거꾸로 됐다. 정권교체 국민연합이냐, 정권연장 통일전선이냐 하는 숨가쁜 결전을 앞두고 전자를 선도해야 할 제1야당 대표가 딴 생각에 바쁜 셈이다. 자, 이럴 땐 당내 걱정하는 마음들이 일어나 외쳐야 한다. 더는 그 꼴 볼 수 없다고. 자, 정권 교체를 바라는 많은 분들이 더 이상 그 꼴 두고 볼 수 없다라는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많이 내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순리적 방법으로 아직은 좀 변화되었으면 하는 이런 기대를 아직은 걸어봅니다. 이 칼럼이 지적대로 좀 피하 구분을 잘 해서 이 야권의 단일화와 그리고 정권 교체에 좀 제 역할을 제대로 하는 이런 대표로 좀 변화되기를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